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의 프로 퀸 양지연 선생입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첫 번째 우리 2014학년도를 준비하는 첫 번째 관문 바로 3월 모의평가 여러분 잘 치르셨습니까? 자, 우선 우리가 이렇게 3월 모의평가를 여러분 치르느라고 정말 여러분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이제 또 여러분 다가올 또 중간고사를 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내신과 수능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셔야 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중요한 여러분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자, 만점으로 가는 수학 공략법.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 모의평가 시험 여러분 끝나고 나서 정말 수학 과목에 있어서 멘붕이 왔다라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저번 주에 우리가 입시 설명회 선생님이 쭉 여러분이랑 다니면서 정말 여러분이랑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는데요. 자, 우리 학생들 그 고민을 오늘 이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한 방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여러분 3월 모의평가 과연 어떻게 선생님은 분석했는가 우리 학생들이 정말 여러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자, 우선 여러분 해설 강의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우선 이번 여러분 3월 모의평가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여러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월 모의평가 점수가 수능까지 가는 것 아니야? 아유, 여러분이라 그러면 큰일 나죠. 자, 이번 여러분 3월 모의평가는 기본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 유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능과는 좀 다소 여러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여러분 3월 모의평가에 너무 치중해서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겨울방학 동안 쭉 유지했던 방법을 바꾸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번 3월 모의평가에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또 이번 여러분의 유형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조언을 해드리고 싶으나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번 3월 모의평가에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번 여러분 3월 모의평가에 우리가 의미라고 한다면 이번 2014학년도를 준비하는 첫 번째 모의고사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A형, B형으로 이렇게 선택형 수능으로 바뀐 이후에 첫 번째 치른 우리가 모의 수능이라 우리 학생들이 긴장한 만큼 또 중요한 여러분 시험의 의미가 있다. 자, 또 하나는 우리 이번에 재학생들만 여러분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 재수행 학생들은 시험 점수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여러분 3월 모의평가 점수는 한 원점수, 그러니까 100분위 대비 한 98%가 내 점수다. 나의 현재의 위치다. 이렇게 하면 생각하시는 것이 올바른 판단법이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고 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A형, 그 다음 이과 같은 경우에는 B형 이렇게 우리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뭐 별다른 의미는 없지 않을까? 달라지는 건 없지 않을까? 뭐 세트형 문항 정도 들어가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보통 교육 전문가들이 이번 여름 3월 모의평가를 보면서 그래도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의미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짚어내봤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선생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도대체 이번 3월 모의평가에서 우리가 유의미한 변화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가 바로 공통문항의 축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세트형 문항의 출현인데요. 작년 우리가 11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세트형 문항이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트형 문항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네. 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불신을 한 방에 여러분 불신시킨 딱 없애버리는 바로 이번 여러분 모의평가였다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00번 선생님이 말하는 것보다 우리 학생들이 이번 공통문항의 축소 그 다음 또 하나는 세트형 문항의 출현.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이번 3월 모의평가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실 것 같아서 우선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첫 번째 공통문항의 우리가 축소.
우리가 공통문항이 축소가 되었다. 작년 여름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에는 12문항 정도가 공통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2문항 정도 공통문제였는데 이번 여러분 3월 모의평가에서는 5문항 정도로 축소가 되었고요. 또 그 5문항 중에서도 배점이 또 다르고 또 발문이 다른 이런 여러분 특징들을 보여주는데 자, 이 문제를 볼게요. 자, 배점이 다른 같은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박스 채우기 문제 유형인데 배점이 달라요.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자, 이 박스 채우기 문제 유형은 이번 예라 올해 수능에도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그런데 우선 작년 11월 교육청을 여러분 예를 들면 작년에는 박스 채우기 문제가 되게 신선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올해 선택형 수능에서는 박스 채우기 문제 유형이 좀 바뀌나? 트렌드가 바뀌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여러분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통해서 박스 채우기 문제 유형만큼은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변형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바로 두 개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문제가 A형에서는 4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B형에는 3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이 얘기는 B형 같은 경우에 수학 1에서의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여러분 질문이 복잡해지고 계산이 복잡해지는 아니면 똑같은 여러분의 유형이다 그러면 배점을 낮추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보여지시고요. 다음 문제를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제 알아요. 바로 프랙탈 여러분 기하 문제입니다. 자, 이 프랙탈 여러분의 기하 문제인 경우에 자, A형은 4점짜리로 출제가 됐고 B형은 3점짜리로 출제가 됐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선생님이 찍어줬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SN의 여러분 총합을 갖다 구하는 바로 여러분의 이 닮음 유형에 관련된 문제. 자, 올해 여러분의 수능에도 출제가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바 여러분의 이 문제 유형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열심히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의 B형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여러분 3점이라면 조금 더 기하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고등 수학에 나왔던 부분들이 통합된 문제가 4점짜리로 출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 예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이번에는 문제의 발문이 다른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즉 말 그대로 질문이 달라요. 자, 30번 문제. 우리 A형 학생들 30번 문제까지 아마 이번 시험은 너무너무 계산이 복잡해서 문제를 여러분 딱 봤을 때는 여러분 무슨 문제인지 알겠는데 계산이 복잡해서 30번까지 갈라나 모르겠어요. 자, 이 30번 여러분의 문제. 자, 등차술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 해설지 받으셨죠? 우리 교육청 모의고사는 해설지가 나오니까 6월 시험하고 9월 시험은 해설지가 안 나오지만 우리 교육청 모의고사는 해설지가 나와요. 자, 그 해설지를 보시게 되면 완전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다면 30번 문제, 안 그래도 여러분 30번 문제는 시간이 막 바터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문제를 맞닥뜨려서 그렇게 푼다? 가능성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문제는 전체적인 여러분의 조건들을 통합적으로 여러분 사고해서 이 수열은 이렇게 규칙성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 두 개의 문제가 내용은 똑같지만 질문이 다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두 개의 문제가 나는 같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제 이렇게 발문이 다른 유형이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보여진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문제 공통문항의 축소와 그 다음에 발문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셨는데요. 자, 이제는 우리가 변별력이 다른 여러분 문제를 화면으로 계속 보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세트형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변별력을 여러분 주기 위한 문항으로 세트형 문항이 출연했다. 자, 이번 여러분 올해 3월 예라 모의고사에서 특징이라면 공통문항이 여러분 축소됐는데 그 공통문항의 축소에서 배점이 다르거나 아니면 발문이 다른 특징. 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세트형 문항의 출현. 자, 이 세트형 문항은 이번 여러분 교육청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나 시험을 보시게 될 6월 그리고 이제 9월 시험을 통해서 조금 더 면밀히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이 세트형 문항을 갖다 보시게 되면 A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과 11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전체적인 여러분 냄새는 수학 1이에요. 그치요? 즉 지수함수 여러분의 문제인데 첫 번째 여러분의 10번 문제는 지수함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11번 문제는 수열의 극한 문제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번에 A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 1밖에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과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엮었지만 이것들이 미적분과 통계 기본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즉 과목 간의 통합,
그리고 단원 간의 통합이 올해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능의 어떻게 보면 목적, 가장 통합적인 여러분 사고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고 싶다라는 이 출제자의 의도에 딱 들어맞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죠. 비형입니다. 자, 우리 비형 학생들 아마 내 생각에는 13번 문제는 잘 푸셨을 것 같아요. 근데 14번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았니? 자, 이 13번 문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 다 풀어보셨으니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근데 이 14번 문제는 바로 뭡니까? 그래요. 바로 시각에 대한 변화율, 바로 넓이에 대한 변화율, 즉 수학2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가 적통과 그리고 기하 벡터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까지 통합해서 문제를 낸다면 우리 학생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단원별로 또는 과목별로 이렇게 섹션별로 여러분 공부하던 그 습관 이제는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트형 문항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쭉 여러분 본 결과 이번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우리 학생들이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공통문항이 축소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트형 문항에 대한 부분.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보면 뭐예요? 그쵸? 3월 예라 모의평가에 나왔었던 문제 유형이 그대로 예라 6월, 그대로 9월, 그리고 수능까지 여러분 가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바로 사후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이랑 공부를 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이후에 여러분 학습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분 학습을 하면 선생님 저 수학 다 맞을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 책상에 학습 스케줄 짜져 있나? 자, 우리 제자 아이들한테 항상 선생님이 매일 다이어리 검사를 하면서 그래, 이렇게 치열하게 산다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 학생들한테 조언해주고 싶은데요. 즉, 우리 학습 스케줄을 짜는 이 방법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죠. 그런데 공부하는 습관이 우리 아직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왜 학습 스케줄을 짜? 그냥 매일매일 하루살이처럼 살면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자, 선생님이 먼저 학습 스케줄을 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학습 스케줄은 어떻게 짜야 되느냐?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자, 우선 지금 우리가 3월입니다. 벌써 날짜가 3월이 벌써 더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자, 이 3월 여러분 이 중순부터 시작해서 자, 언제까지 우리가 개념을 완성하면 되느냐? 원래는 4월이에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3월 중순부터 공부하는 건 아니다. 우리 겨울방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여름이나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4월을 이라 마지노선으로 해서 우리가 개념과 유형의 학습 시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 점수 확보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4월 말까지 모든 개념과 그리고 대표 예제는 확실하게 4월 말까지 완벽하게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학습 스케줄 짜시면 되고 그러면 모든 여러분 개념 수업, 모든 유형 수업 이런 것들은 4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단계 중에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단계가 2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여러분 밑거름이고 가장 기본 자산이니까 우리 학생들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케줄은 5월부터 시작됩니다. 자, 5월부터 시작해서 5월, 6월, 7월 이렇게 해서 7월까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3개월 동안 하셔야 되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을 하시면 됩니다. 아, 바로 약점 체크 시기가 되겠어요. 자, 우리 선생님 커리로는 주제별 약점 공략의 비책, 즉 말 그대로 주제별로 약점을 공략한다. 자, 이런 여러분 우리가 수업이 있는 것처럼 즉 이 시기에는 약점을 여러분 체크해야 되는데 우리 중간에 아주 중요한 6월 시험이 있어요. 자, 이 중요한 6월에 나의 약점은 무엇이다? 아마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첫 번째 EBS까지 여러분 전체 다 반영해서 출제하는 첫 번째 모의평가입니다. 자, 이 모의평가 6월에 딱 여러분 시험 보시고 나면 나의 약점이 뭐구나? 약점 체크리스트 만드셔서 3개월 동안 바로 약점 체크를 하는 시기. 그 다음 이제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그리고 10월. 그래서 우리가 10월까지 해서 우리 학생들 뭐 하는 시기? 그래요. 최종 점검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학습 스케줄을 우리 학생들이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2단계로 이제 넘어갑시다. 선생님 이제 저 학습 스케줄 다 1년
즉 2014 수학학습 스케줄 다 짜놨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중요한 팁을 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6월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자, 이 6월 모의평가가 어떻게 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즉 출제위원들이 첫 번째 이번 수능에 자신의 의도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선생님도 철저하게 여러분의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학생들 스스로도 각 과목별로 정말 나의 약점은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 자, 이 약점은 거의 대부분 4점짜리 유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점짜리 유형이다? 그러면 4점짜리 얘네 유형만 점수를 합산하게 되면 52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2점짜리하고 3점짜리 싹 다 맞춰봤자 48점밖에 안 돼. 그러면 48점 가지고는 올해 여러분 대학 가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즉 더 나아가서 내가 다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맞을 수 있을까? 즉 4점짜리 문제를 잡지 못한다? 그럼 올해 수능은 정말 암울합니다. 그래서 이 6월 시험이 딱 끝나는 즉시 약점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느냐? 약점 문제들을 우리가 모아서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 약점 문제 모아서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약점 체크 리스트를 만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점 문제를 4, 50문제를 모아서 푸는데 선생님 저는 책을 딱 이렇게 펼쳐보니까 제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많아봤자 3개밖에 없어서 감질만 나요. 이러실 수 있죠.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예 여러분이 이렇게 주제만 모여져 있는 문제집들도 시중에 나가게 되면 모으실 수 있어요.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집을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한테 팁 하나 드릴까요? 서점에 가서 수학책들이 쫙 여러분 진열되어 있죠. 그 수학책들을 여러분 딱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유형만 연습장에다가 서서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답지를 딱 보니까 답지가 이거네. 그리고 채점하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 서점에 있는 문제를 매일매일 출근하듯이 여러분이 가셔서 문제집 한 권씩마다 들어있는 세대 문제에 나의 약점 문제를 푸시게 되면 정말 아마 4, 50문제 푸는 것은 유도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해서 6월 시험에서 파악이 된 자신의 약점 체크 꼭 하셔서 이 문제를 4, 50문제를 푸는 동안 나의 머리, 즉 나의 뇌는 깨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세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학생들 가장 걱정이 되는 게 EBS잖아요. 이 EBS 70%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70%나 반영이 되는데 야,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또 몰라. 즉 국어나 영어처럼 지문이라도 그대로 나오면 그렇다고 쳐.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숫자만 바뀌고 문제 유형이 약간만 바뀌어도 우리 학생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수학은 별로 EBS에서 안 나온대. 막 나온다라고 막 언론에서는 막 여러 번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겠어 라는 학생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서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집만 갖고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 갖고 자율학습 시간을 다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집을 푼다면 그것은 EBS가 되어야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EBS를 공부하는 방법은 EBS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얘는 수능 특강이 있고 또 하나는 수능 완성이 있다. 자, EBS 여러분의 수능 특강은 말 그대로 개념서예요. 그 다음에 EBS 수능 완성은 말 그대로 유형집입니다. 그리고 EBS 수능 완성 맨 뒷부분에 보면 올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EBS 수능 특강만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을 때는 그 책만 들고 파면 돼.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해.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수능 완성하면 진이 빠져. 이제 그만하고 싶다. 너무 문제를 많이 봐가지고. B형 같은 경우는 거의 8건이니까요. 그 문제를 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외울 수는 없어.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색깔을 달리하는 거죠. EBS 여러분의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여러분의 중요한 부분이 기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기출 분석과 기출 경향이 되어 있는 그 챕터가 있어요. 그 한 장이 가장 여러분 중요하고요. 레벨 1, 2, 3가 있어요. 그 레벨 1, 2, 3 중에서 레벨 2가 가장 여러분 중요한데요. 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출 문제를 먼저 분석하시고 나서 그 앞쪽에 있는 필수 예제, 유제, 발전 유제가 있잖아. 그 중에 있는 기출 문제에 있었던
필수 예제, 즉 유형이 똑같은 필수 예제에다는 별표 치셔가지고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EBS 수능 완성은 아직 여러분 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EBS 여러분의 수능 완성에서 보셔야 될 것은 신경향,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 부분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전 모의고사에서 정말 거의 똑같은 여러분의 문제가 출제가 두세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이라도 실전 모의고사를 열심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개를 어차피 힘의 안배를 좀 하셔서 공부를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학습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수학학습법은 기본적으로 학습 스케줄 짜시고 데일리로 여러분 다이어리 쓰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에 약점 체크리스트 만든 다음에 그 약점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4, 50문제의 문제를 풀어보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EBS. EBS 여름이나 수능 특강과 EBS 여름이나 수능 완성은 조금 더 색깔을 달리해서 공부하자. 이왕이라면 우리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여러분이라 진도가 나간다고. 그러면 그 진도 나갈 때 어떻게 여러분이라 수업 나가니? 보통 이라 문제 풀어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그리고 학교에 딱 가면 선생님이 질문 받는다고. 야, 문제 한번 질문해 볼래? 그럼 선생님이 칠판이라 저 끝에다가 문제 여러분이 몇 개 적으시고 그 문제 쫙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쑥스러워서 조금 나 이 문제도 모르나? 라고 선생님이 생각할까봐 보통 아이들이 질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질문하는 아이들만 여러분 질문하잖아. 그러다 보면 나는 또 입 다물고 있고 또 모르는 문제는 계속 모르고 그러면 얘를 집에 와서 답지 보고 그러면 얘를 또 모르겠고 이것들이 악순환적으로 계속 반복된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아예 딱 색깔을 맞춰가지고 여기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나 이거라도 잘 해놔야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꼼꼼하게 해놔야지. 이렇게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이랑 3월 모의평가 전체적으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쭉 생각해보면 그래, 분명히 여러분 특징이 있었어. 공통문항이 축소가 됐대. 그리고 세트형 문항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좀 열심히 봐야 되겠어. EBS 여러분의 수능 특강 봐도 세트형 문항이 뒤에 부록으로 단원별로 한 문제씩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문제 갖고 우리가 세트형 문항이 연습이 되겠니? 안 되겠죠. 각 과목별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단원끼리 조인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 통합적인 사고가 굉장히 여러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한 이 학습법에 맞춰서 공부하신다면 우리 학생들 이번 8개월 동안의 이 대장정이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역전의 여러분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의고사에 대한 학습법까지 여러분이 쭉 맞춰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VCR 보면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능의 산을 한번 넘어봤습니다. 자, 우리 N수생 학생들은 사실 이제 중간고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여러분 자율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여러분 계속 여러분 이어지는 여러분 내용은 바로 내신 따라잡기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신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사실 우리가 수능의 여러분 전형이, 즉 입시 전형이 거의 한 4천여 가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두세 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입시를 여러분 지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능 점수만 가지고는 우리가 좋은 여러분 대학을 갈 수 없다라는 학생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나는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그런데 대신에 좀 내신 점수는 좀 괜찮아 라는 학생들. 자, 이번 여러분 3학년 우리 내신 여러분 공부 같은 경우에 점수 같은 경우가 거의 33.3%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절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여러분의 중간고사, 자, 이렇게 내신의 비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번 중간고사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자, 그럼 우리 N수생 학생들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 아, 내가 단기적으로 모의고사 직전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서 계속 여러분 이어서 강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신을 여러분 준비하다. 내신 비법이에요. 자, 이 비법은 선생님이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법? 내가 고등학교 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전교 1등 했는데 나는 여러분이랑 그 방법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수시켜 드리도록 하려고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내신 여러분이랑 공부하실 때 또는 이렇게 짧은 기간을 두고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토막을 여러분 내셔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한 시험 3주 전 그 다음에 시험 1주 전 점점 다가와요. 그 다음에 시험 전날 이렇게 해서 이제 끊어서 보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 재학생들은 중간고사를 생각해서 이렇게 3주 전, 1주 전, 전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겠고, 우리 N수행 학생들은 조금 더 이제 모의고사 3주 전, 모의고사 1주 전, 모의고사 전날, 모의고사 전날은 일찍 짜야 점수를 갖다 잘 맞는데 라고 생각하고 일찍 짜는 학생들이 더 많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학생이 나 다음날 여러분 시험인데 밤을 새워서 공부는 하지는 못할 망정 일찍 여러분 자시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3주 전, 1주 전, 전날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날짜를 쪼갰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3주 전에는 먼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게 시험 범위를 체크해야 되겠지. 나 시험 범위가 이번에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 라는 거 딱 계획표에서 책상에다가 딱 붙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 그리고 시험에 들어갈 내용. 즉 시험 벌칙이 이번에 보충교재 뭐 나간대, 그리고 이번에 자료 뭐 나가고 이번에 책 뭐 들어간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내용과 시험 범위를 우선 철저하게 여러분 체크하시는 거, 이게 우선은 가장 기본인데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돼. 자, 그러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할까? 기본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러분 시험 볼 그 시험 범위의 개념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개념 정리라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진짜 후딱 끝난다. 그냥 얘를 공식만 막 여러분이 외우시고 나는 개념 정리가 다 됐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너 개념 정리 다 됐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물어보면 말이야. 우리 학생들이 개념을 잘 몰라. 즉 심지어 내가 시험에 나올 단원에 중단원 안에 소단원이 뭐가 있고 그 소단원 안에는 문제 유형이 뭐가 있고 이것도 잘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라고 선생님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다 그러면 기본적인 카테고리는 당연히 외우시고요. 그 뼈대에 맞춰서 이제 머릿속에다가 이제 개념을 하나씩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념을 여러분 다 공부하시고 나면 학교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하시죠? 또는 학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시죠? 그 내용들 여러분 아마 깨끗하게 여러분 노트 정리 잘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노트가 대본인 거지. 그리고 나는 배우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 노트를 여러분 싹 다 외우신 다음에 그 노트를 여러분 싹 덮어두시고 맨몸으로 서서 즉 A4 용지나 또는 여러분 방에 있는 칠판에다가 이렇게 선생놀이를 해보시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교육학에서는 롤플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롤플레이를 사실은 선생님이 학원 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한번 시켜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개념을 이 파트는 네가 한번 책임져봐. 이 파트는 네가 한번 책임져봐. 그리고 한번 선생처럼 한번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잘해요. 이렇게 하면 잘할 거를 왜 안 했니? 라고 얘기했더니 아마 그 강의를 직접 아이들 앞에서 해본 그 아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문제를 여러분 딱 보죠. 그러면 대단원이 생각나요. 그리고 그 대단원, 안에 소단원, 이 안에 유형이 뭐구나. 그럼 그 유형에 노트에 뭐가 있었지? 그럼 맞아. 그래,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면서 알고리즘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술술술 여러분 풀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롤플레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역할극 놀이인지 즉 기본적으로 선생님 놀이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념 정리만 끝나고 난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야. 우리 책 중에 센이라는 책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진짜 많이 보잖아요. 학교 여름에는 보충 교재로도 되게 많이 쓰잖니. 그래서 왜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릴까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 책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준 거야. 나는 문제 유형이 이 유형이 대표 유형이고 이 대표 유형에 맞춰서 이 문제들 아래에 있는 아가들은 다 똑같이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내 마음을 읽어준 거야. 맞아. 나도 이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읽은 책.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유형 문제집 같은 거 책 한 권씩 있을 거야. 아니면 다 좋은 거는 교과서예요.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 대표 예제들이 쭉 있다고. 필수 예제가 있고 유제가 있고 연수 문제가 있고 요즘 얘라 교과서 정말 기가 막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얘라 개념 정리하시고 나서 유형 정리를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유형 정리가 이제 딱 끝납니다. 이게 한 3주 정도 우리 학생들이 걸리실 거예요. 그러면 3주 정도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여러분 쭉 푸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시험범위랑 시험 내용을 여러분 다 정리하셨잖아요. 정리 여러분이 다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셔야 되는 내용은 이제 시험 1주 전. 시험 여러분 1주 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 이 내용을 하셔야죠. 1주 전에. 1주 전에 뭐 할까? 그래요. 바로 중요한 유형. 고난이도 유형을 하시는 거예요. 아, 고난이도 유형? 약점? 또는 학교 선생님이? 또는 뭐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얘기한 유형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유형들을 그냥 여러분이 공부하시거나 많이 하지 않죠. 오답 노트를 만든다? 근데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오답 노트 너무 싫어요. 너덜너덜하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연수장 된다. 그치? 이런 일에 오답 노트 말고 여러분의 카드에다가 딱 그 문제들을 적으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 학생들이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왜냐면 학교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또 선생님한테 비율을 잘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은 이미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 유형들을 좋아하고 아, 이 문제들을 많이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런 고난이도 문제와 약점, 그리고 빈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1주 전에 공부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혹시 선배가 있어서 족보가 있다면 학교 내신 족보나 또는 뭐 N수행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준비한다 그러면 모의고사 뭐 작년 거 바로 그 시기에 봤던 그런 모의고사들 이런 게 이제 족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족보 문제까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고난이도 문제나 약점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충분히 여러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제 결전의 그날 선생님 저 전날 뭐예요? 선생님 노하우 말씀드릴까요? 선생님이 3주 전과 1주 전에 거의 문제를 다 풀어놓고 거의 다 이제 시험 범위를 다 완성도 있게 해놨기 때문에 전날에는 아주 가볍게 시험 범위가 쭉 있잖아. 그러면 시험 범위를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넘기듯이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까? 중요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만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해서 훑어보는 여러분 작업만 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별표 쳐줬던 것들 그런 것만 한번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수학만 여러분 시험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다른 과목도 보니까 그 문제들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3주 전, 시험 1주 전, 그 다음에 시험 전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하셨으면 이제 두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과연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나. 학생의 유형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그냥 이렇게 단원 여러분 먼저 개념 이렇게 딱 공부하고 개념을 굉장히 소프트하게 여러분 공부한 다음에 바로 여러분의 문제 푸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는 개념을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대표 유형 정도만 이렇게 풀어보시고 많은 학생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인데 개념을 적게 하고 문제만 많이 푸는 학생이 있고 또는 이렇게 개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적게 푸는 학생이 있고 자, 이 두 학생의 유형은 B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좀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일의 요령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우선 수학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잘 복합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방법인가? 그걸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학생들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개념 공부 다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유형 공부도 다 하셨죠? 그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바로 아까 전에 선생님이 모의고사 비법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주제별 학습법입니다. 자, 이 주제별 학습법은 사람을 참 단단하게 만듭니다. 선생님이 이 주제별 학습법 하면서 굉장히 성적 향상이 많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강의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노다지처럼 얘기하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주제별 학습법 분명히 여러분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 안에서도 중요한 여러분의 문제 유형이 있고 내가 자꾸 여러분 틀리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근데 그 유형을 모아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다. 그러면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 문제만 교과서, 그 다음에 보충교재,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 이렇게 해서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 문제만 쫙 모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자, 이 단계를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주시는 않으세요. 즉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주제별 여러분 학습법을 본인 스스로가 이거는 아주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즉 모의고사 공부랑 내신 공부랑 별도로 하면 우리 학생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마 이번 여러분 중간고사가 끝나지 그러면 5월에 완전 행사 많아요. 그래서 5월에 막 졸업사진 찍고 막 뭐하고 소풍 가고 이러고 나면 6월 시험이 딱 닥쳐와요. 그러면 6월 시험이는 못 보죠? 그럼 학교 선생님이 막 불러요. 너 수시 여러분이나 쉬어. 이제 봐야 되겠다. 너 수능 점수 안 나와서 너 수시 봐야 되겠다. 계속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하실 거라고. 이런 여러분 일들을 자초한 거는 본인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중간고사 공부를 하면서 곧 이 공부는 수능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아마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별 학습법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그렇게 주지는 않으셨지만 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학생들 이제 내신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또 하나 여러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학교 선생님의 말을 너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즉 학원 선생님 말만 들어가지고는 학교 내신을 잘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즉 우리가 수능의 목적에 맞게끔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내주시면 참 좋겠지만 또 학교 선생님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수학에 대한 개념이 있으시고 또 수학에 대한 초점이 있으셔서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으세요. 그런 여러분의 문제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그래서 심지어 학교 선생님이 농담하시는 것까지 사실은 다 필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농담하는 것까지 뭐가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필요해서 그것까지 필기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농담까지 적어놓으면 그 교실의 상황 그리고 그 칠판의 상황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 쫙 떠올라요.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아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낼 것 같다? 즉 다시 얘기해서 내가 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중요 문항 이 중요 문항을 학교 선생님이 내가 배운 수학 선생님이 내신 문제를 갖다가 출제한다? 그러면 괜찮겠습니다만 내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신다? 다른 선생님이 내신데 그러면 그 선생님이 들어가는 반 아이의 필기를 여러분 빌려다가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중요 문항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4번에서 선생님이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이번 여러분 우리 고3 학생들 기본적으로 아마 EBS 여러분이나 책이 아까 전에 우리가 수능 여러분 준비하는 비법에서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EBS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의 EBS 책까지 부담을 시켜서 사실은 수학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 학생들한테 미안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이 EBS 교재가 EBS 수능 특강일 텐데 교재가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이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EBS 교재 선생님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마음이 급하잖아. 되게 시험 범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답지를 딱 펴놓고 그 답지를 여러분이라 보면서 답을 외워요.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집을 그렇게 여러분 내신에서 내신 시험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해버리게 되면 너무 아까우세요. 그렇게 한번 내신에 의해서 EBS가 한번 딱 버려지고 나잖아. 그러면 공부하실 때 되게 힘드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EBS 교재를 어차피 여러분이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까지 여러분이 같이 여러분이 잡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문제집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 처음부터 공부할 때부터 나는 이 문제 너무너무 쉬운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X표 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시는 안 봐도 돼. 이 문제는 완전히 알아. 나 이거 개념하고 유형에서 진짜 지긋지긋하게 봐가지고 이거 2, 3점짜리밖에 안 돼. 난 너무 이 문제 쉬워.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공부할 때 나중을 위해서 X표를 쳐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했던 문제들 중에서도 내가 좀 이 문제는 어려운데 그러면 이 문제만 미리미리 수학 카드에다가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미리미리 얘를 갖다가 수학 카드에다가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벨 3 같이 좀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나 발전 유제처럼 좀 고난이도의 문제는 좀 시험 멀리 3주 전이나 이럴 때라면 문제를 갖다 보시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음식으로 치자면 좀 농도가 짙다라고 얘기할까? 좀 너무 기름지다고 얘기할까?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조그만 시험 한 1주 전? 1주 전 정도의 문제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 문제들만 1주 전에 이 별표 쳤던 문제들만 다시 한번 뽑아서 보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 그냥 노다지 여러분의 답지만 보지 마시고 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학원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여러분 문제들을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학원 선생님들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여러 번 푸시는 거예요. 문제를 물어보는 거지.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문제를 갖다 물어볼 때는 처음에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선생님 이 문제 몰라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러면 이거는 질문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여러분 제대로 해줘야 선생님도 답변을 제대로 해줄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질문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문제를 갖다가 일단은 여러분 풀어봐. 문제를 갖다 풀어보는데 전체 문장 중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어려운 문항이 어려운 지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지문들을 미리 밑줄을 그세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여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보통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실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옆에 서 있지.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이렇게요. 예.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풀이는 안 되나요? 자신의 아마 풀이가 있을 겁니다. 이 계산 습관이라는 것은 한두 해 여러분들이 그냥 납득된 게 아니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수학 습관이라는 것이 계속 끊임없이 이 계산 습관, 하물며 더하기 빼기 하는 것도 이 뇌 구조가 다르니까 이 계산 습관은 정말 여러분 오랫동안 온 습관이라 잘 안 고쳐져요. 아무리 선생님이 뭐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도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는 이쪽으로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빠져나가요. 자, 머릿속이 잘 안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선생님 저는 제 습관에 입각해서 저는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 이 문제풀이법이 혹시 수학적 논리에 어긋나나요? 이것들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논리적으로 틀리지는 않았어. 논리적으로 틀리진 않았는데 조금 효율적이지가 못해. 또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네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므로 인해서 다른 문제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이 하실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까지 조곤조곤 안 해주시면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다양하게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본인을 스스로가 좀 다스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의 중간고사 비법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볼 테니까 보세요. 우리 이 중간고사 내신 비법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N수행 학생들은 모의고사의 비법으로 다시 흡수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일이에요. 먼저 첫 번째 시험 3주 전, 1주 전, 그 다음에 전날. 그래서 우리가 시험 3주 전에는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 그리고 시험 내용을 여러분 체크하시고 거기에 맞는 우리 수학 과목의 카테고리 외우시고 그 다음에는 개념 공부 완전히 하셔서 롤플레이 하시고 그리고 그 개념에 맞는 대표 예제들, 유형들 암기하시고 선생님이 암기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하면 더 오래 갈 수 있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해가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외우시는 거기 때문에 오래 기억이 갈 수 있어요. 암기하는 방법을 여러분 천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여러분 전공자들이 암기하지 않고는 전공자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의 유형 외워주시고 그 기본적인 여러분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고난이도 문제에 1주 전에 도전해라.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는 그냥 한 번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에이 포기? 아니 나는 얘네 10번이고 이 문제를 갖다 풀어서 반드시 내 걸로 만들 거야 라는 여러분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은 완전히 소프트하게 그냥 여러분 정말 만화책 보듯이 내 시험 범위를 쭉 여러분이 훑어가면서 아 맞아 내가 이런 공부했었지? 뭐 그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볼까? 요 정도 여러분 전날 여러분 공부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EBS 여러분의 교재에 어떻게 여러분 공부해야 될지 말씀드렸죠? 미리 아는 문제들 이제 두 번 다시 풀어보지 않아도 이 문제는 완전히 내 거야 라는 문제들은 미리 X표 쳐놓고 시험 전날까지 보지 않아도 좋다. 그렇지만 나머지 별표 쳤던 또는 얘네 모르는 문제 또는 중요한 문제들은 체크해 두었다가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물어봐라.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물어보는 노하우 말씀드렸죠?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 가셔서 문제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답 잘 안 해주실 거예요. 선생님처럼 조금 현명하게 여러분 질문하셔서 선생님,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간고사 학습의 비법까지 여러분 살펴봤는데요. 자, 어떻게 여러분 얘네 보셨습니까? 자, 선생님이 오늘 모의고사 비법, 그리고 중간고사 대비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 여러분 짚어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8개월의 장정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조금 더 여러분 길게 시간이 남았지만 우리 학생들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주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 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 선생님이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정보들 싹싹 긁어서 우리 TBS 우리 가족 학생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하지만 알쏭달쏭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고요?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가 함께하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4학년도 대입 변화와 이해,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 전략, 수시 전형의 이해와 합격 전략 등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한 걸음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3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 4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노원구민회관에서 펼쳐지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신청 접수는 TBS 홈페이지 www.tbs.seoul.kr에서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입니다.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가 함께하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